네,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부산에 한 번에 도착을 못한 거에 대해서 겨울철에 전기 자동차가 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지 전기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전기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 열을 이용해서 엔진 열을 식히는 냉각수의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엔진 어떤 연비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PTC 잠시만요. 네, PTC 포지티브 템퍼처럴 코피션 히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난로, 전기 난로를 켜면은 이렇게 코일형으로 빨갛게 불이 들어와서 열을 발산시켜주는 그런 히터가 PTC 히터라고 합니다. 그 PTC 히터가 가솔린 차량에는 없고요. 디젤 차량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량은 가솔린 차량보다 히터가 겨울철에 늦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가솔린보다 엔진도 크고 그만큼 들어가는 냉각수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 냉각수가 더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가솔린보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디젤 엔진에는 PTC 엔진이라고 달려 나옵니다. 초반에 그 코일형 뜨거워지는 열을 발생을 시켜서 그걸로 히터를 빠르게 나오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대신 디젤 차는 보조 배터리에서 PTC 전기 지원, 전력 지원을 받아서 열을 발생시켜주고 엔진 열이 어느 정도 오르면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 PTC는 차단이 됩니다. 그냥 또 일반적으로 히터가 나오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주 동력 배터리에서 그 PTC 열을 계속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따뜻하게 지내려고 히터를 구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굉장한 전력 소비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 히터를 장만하려다가 비싼 전기료가 나올 것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의 전력 소비가 많은데 지금 전기차에는 그 PTC 히터로 모든 히터를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키는 순간 주행거리가 쑥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전기차에 보면은 에코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죠. 에코 모드에서 히터를 켜는 것과 노멀 모드에서 히터를 켜는 것은 히터가 나오는 바람의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온도를 맞춰놔도 노멀 모드에서 히터를 틀면 굉장히 뜨거운 연기가 잘 나오고요. 에코에서 틀면은 뜨거운 연기가 굉장히 별로 안 뜨겁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에코 모드는 말 그대로 주행거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히터를 틀어도 히터의 능력을 조금 상쇄시켜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그러면 온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에코 모드에서 23도를 맞춘 것과 노멀 모드에서 23도를 맞춘 것은 바람의 온도 자체가 다른데 그 온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궁금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 히터를 틀면 23도를 맞췄을 때 일반 모드보다 바람이 뜨겁게 안 나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신 노멀 모드에서는 실내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면 23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간다는 점이 에코 모드의 단점이죠. 장점이라 하면은 그만큼 전력을 아껴 쓰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에는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온리를 누르면 운전자에게만 히터를 제공해서 나머지 부분에 히터를 공급하는 그 전력을 아껴주는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있죠. 저는 어제 드라이브 온리 버튼으로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체 히터를 하긴 했지만 그건 한 1시간도 안 틀었고요. 한 2~30분 뒤에 걱정이 돼서 드라이브 온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랑진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PTC 히터의 전력 소비량 때문에 전기차는 겨울에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윈터 패키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윈터 패키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느껴졌냐 질문을 하신다면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윈터 패키지가 150만원 정도 되죠. 200만원인가? 아무튼 150만원 정도 아주 고가의 옵션인데 전혀 도움을 못 느꼈습니다. 기온이 영하가 아닌데도 말이죠.
아직은 전기차, 지금 코나 전기차가 굉장히 국내에서는 오래 달리는 차이긴 하지만 겨울에 절대로 부산까지 편도로 갈 수 없다라는 점 어제 제대로 느꼈고요. 만약에 제가 어제 트렁크에 짐이 좀 많았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다 빼고 정속 주행을 100km로 맞춰놓고, 그리고 저는 어제 97%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100%에서 출발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제 충전 중에 얘기 드렸다시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산까지 도착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만 있지 실생활에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으면서 꼭 부산에 와야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실생활 위주로 테스트를 해보는데 실패했다라는 점. 앞으로 내년이나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얼마나 더 주행거리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나 시기를 조율해서 나중엔 나도 전기차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할 때 이것을 꼭 명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나 전기차 복합 주행거리가 406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건 봄, 여름, 가을에 해당되는 주행거리죠.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사야 될 때는 딜러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니면 인터넷에 물어봅시다. 기자한테 물어봅시다. 겨울에 부산까지 갈 수 있는지, 한겨울에 영하 10도 막 이럴 때 부산까지 충전 안 하고 여유롭게 갈 수 있는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차가 정말 편한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또 서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한번 100%에서 충전을 해서 똑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녹화를 못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청도 새마을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충전기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비상전화로 전화를 해서 회사에서 전화 받는 상담원과 한 30분, 40분 넘게 대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기계를 재부팅한다고 하고, 그 과정이 한 40분 넘게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전을 못하고 더 이동을 하다가 삼랑진 IC로 빠져서 그 주유소에서 충전을 했던 그런 불편함도 겪었죠. 충전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제같이 그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53km밖에 안 남았는데, 53km밖에 안 남았는 그 위급한 상황에도 충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고속도로에서도 못했다라는 점이 저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상입니다. 이 안에가 진짜 양 작아서 다행이다. 요즘에 그거 아니 지갑이 뭐해 이게? 겹쳐 올리는 이유는 뭔데? 아니 일단 깨끗하다. 이번엔 97%가 아니라 100%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역시나 절대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86km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괴산 휴게소에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올라올 때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은 내려올 때는 기온이 한 6도, 7도, 지금은 0도. 확실히 겨울은 안 됩니다. 겨울은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오늘은 차가 조금 더 짐이 많아져서 무거워진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 겨울은 휴게소를 무조건 들러야 됩니다.
근데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는 전부 다 최대 40분까지만 충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0분만 충전을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멈추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사람이 충전하는 대기자가 없다면, 충전이 더 필요하다면 뺐다가 다시 꽂아서 충전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뭐 급한 것도 없고 화장실도 가고 40분 정도 해보죠. 충전하고 올라가겠습니다.